네, 달러 환율이 뭐 위로는 1,350원 정도는 막히고 또 아래로는 또 1,300원 밑으로는 잘 가지 않을 것 같고요. 이 1,300원대에서 숨고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한번 이렇게 설 연휴 이후에 방향성까지도 한번 좀 고민해 봐야 되는 시점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NH선물 김석영 매니저 연결해서 한번 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석영 안녕하세요. 매니저님.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최근 지금 시장 상황 뭐 왔다 갔다 합니다만 지금 크게 봐서는 박스권인데요. 한번 우리 외환 시장 흐름 환율 한번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우선 원달러 환율이 지난달 1,340원까지 치솟으면서 2개월 반 만에 최고치를 찍었고 다행히 외국인 자금이 유입되면서 1,320원대에서 등락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이후에 최근 이슈들이 좀 뒤섞이면서 1,340원과 20원 사이에 박스권이 좀 형성된 모습인데 그 내에서 여러 가지 이슈들을 좀 소화하면서 금리 인상과 인하에 대한 기대가 뒤섞이니까 횡보하고 있는 흐름을 계속 연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미국 금리 인하 시기가 뭐 5월보다 더 늦어질 수 있다라는 인식도 꽤 커지는 것 같은데 그에 따라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다시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물론 간밤에는 다시 좀 떨어지긴 했는데 뭔가 좀 국채 수익률 자체 변동성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증시는 오히려 또 안정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2월달 흐름 어떻게 전망해 볼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국채 수익률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좀 드려보면 최근에 상승세가 꾸준하게 높아지고는 있죠. 최근 리펀딩 계획을 살펴보면 2분기 채권 발행 자체가 크게 줄었습니다. 아무래도 영래포 잔액 감속 속도를 방어하면서 진중금에 대한 타격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을 가능케는 한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유동성에 대한 시장의 불안감이 좀 완화되었거든요. 여기에 더해서 긍정적인 실적 기대감이 미 증시에 같이 유입되다 보니까 최근 미국 증시에 대한 상승세가 점차 발현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비농업 고용 지표 서프라이즈랑 파월 의장의 발언 같은 경우 4월 금리 인하 기대를 종식시키면서 채권 수익률이 다시 한번 올라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익률이 올라갔음이 결국에 기술주에 대한 밸류에이션의 저하로 연결되지는 않는 상황이고 실적과 최근에 이제 유동성에 대한 시장의 좀 안심세가 다시 한번 금리에 대한 인상이라는 어떤 불안정성을 좀 회복하고 증시에 대한 추가 상승 여력을 만들어내고 있다 좀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러한 어떤 이유가 최근 미국에 대한 증시와 채권 수익률이 좀 디커플링되고 있는 모습을 발현하게 하는 요인입니다. 물론 밤 사이에는 아무래도 이제 뱅커프라든지 최근에 상업부동산에 대한 우려가 조금 유입되면서 국채 수익률이 다시 한번 내려갔지만 여전히 이제 미 증시 측면에서는 모멘텀 자체는 잃지 않았다 좀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이제 우리 달러 환율은 결국은 이렇게 제일 그래도 가장 영향을 받는 걸 꼽으라면 이제 국제 외환 시세겠죠. 달러 인덱스인데 이게 이제 103 공방을 갖다가 결국 끝내고 나서는 102 쪽인가 104 쪽인가 했을 때는 현재 어쨌거나 104 쪽으로 방향이 가닥이 잡혔습니다. 특히 이제 뭐 고용 지표 그리고 1월 FOMC를 거치면서 달러가 조금은 강해졌는데 그렇게 뭐 시장에 투자자분들의 관심을 끌만한 정도의 달러 흐름은 아니거든요. 그러나 우리 김성익 매니저님 보시기에 결국 금년 한 해 달러가 여기서 더 위로 강으로 갈까요? 아니면 뭐 약해질 만한 뭐가 모멘텀이 있습니까? 우선은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저는 아래쪽 방향을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달러 약세 쪽으로? 네네 맞습니다. 네. 네, 물론 최근 금리 인하 기대감이 사실상 파월 의장 발언이랑 고용지표 서프라이즈를 계기로 좀 사라졌죠. 그러면서 이제 4월에서 5월 정도의 금리 인하가 될 거다라고 시장은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를 너무 빠르게 달렸다. 이걸 되돌리자라는 측면에서 인덱스 측면에서 104.5포인트까지 빠르게 상승폭을 높였습니다. 그러나 유동성 문제가 악화되어서 경착륙으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 역시 최근에는 좀 많이 낮아졌죠. 이것 역시도 그럼 미 증시에 대한 어떤 선호도를 높이면서 달러에 대한 실수요 매수가 높아졌고 달러 인덱스의 어떤 강세 흐름을 같이 만들어내서 당분간은 이제 3월 전까지 103에서 104포인트 정도에서 횡보할 가능성은 높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결국에는 금리 인하에 대한 방향성이 확실하다라는 측면에서 저는 아래쪽을 보고 있는데 두 가지 정도 변수에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첫 번째로는 아무래도 CPI나 이제 고용 지표 같은 것들의 계절 조정 값이 다시 한번 인플레이션에 대한 약화로 이어지는 근거 자료가 될 수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라는 거를 겪고 나서 이런 통계적 오차의 바이어스가 조금 많이 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특히 비농업 고용지표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발표됐던 수치와 수정치가 항상 좀 괴리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후에 CPI와 고용지표 등에 우리가 주목했던 그런 어떤 지표들이 수정치가 보이고 난 뒤에는 어떻게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지가 첫 번째 관건이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관련 데이터를 통해서 인플레이션 안정화 흐름이 이제 완연하다라고 했을 땐 달러 인덱스의 가치가 다시 한번 내려올 수가 있고, 두 번째로는 3월 FOMC 이후의 흐름입니다. 3월 FOMC까지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너무 섣부르다라는 연준의 스탠스를 저희가 예상할 수 있겠지만 3월 이후에는 사실 5월에서 6월까지의 인하에 대한 타이밍까지 금리 인하에 대한 베이비 스텝을 연준이 점차 밟아나갈 수 있다. 그런 어떤 스탠스 변화가 인덱스의 아래쪽으로 좀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인덱스 측면에서는 좀 내려올 거다라고 올해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BOJ가 오늘 4월 17년 만에 마이너스 금리를 포함해서 대규모 금융 완화 정책을 종료할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 금리 인상에 힘이 실리고 있다는 얘기인데 여전히 그럼 890원대 보이고 있는 엔원 환율 흐름, 또 그리고 일본 증시 추가 상승 가능성 어떻게 보시나요? 당연히 900원대가 깨진 890원이고 달러엔 기준으로 148엔 정도 수준에서 등락하면서 엔은 약세를 좀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러한 어떤 엔 약세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것들이 조금 지금 바뀌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일본 정부의 지지율이 크게 좀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글로벌 인플레이션에서의 더딘 흐름에 의한 일본의 고물가가 연장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고물가 상황에 대한 정부의 지지율이 낮아지고 있고, 이것은 초안화 통화 정책에 대한 종료를 좀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4월이라고 저희가 흔히 보고 있는 이유는 임금 협상이 그때쯤 시작이 되기 때문인데, 임금 협상으로 인한 실질 임금 상승세가 결국에는 BOJ의 금리 정책 변화의 명분을 만들어줄 수 있을 거다라고 시장은 판단하고 있고요. 그거에 따라서 최근에 또 일본 증시의 PBR 개선이라는 것 때문에 일본 증시의 반등이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종합하면 엔화에 대한 강세 모멘텀은 조금씩은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다만 4월 이후에 실질 BOJ의 정책이 바뀌는 경우에는 물론 증시면에 있어서는 종목별 차별화는 진행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정책 금리에 대한 변화가 바뀌기보다는 YCC에 대한 상단을 변화시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에 따른 혜택을 받는 그런 기업들이 있을 거고요. 두 번째로는 그럼에도 금리에 대한 정책이 바뀌면 물가에 대한 안정세가 되면서 위축된 소비가 다시 한번 좀 증가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는 소매주 같은 경우에는 강세를 보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어떤 판단으로는 엔화의 흐름은 4월 이후에는 분기점을 보일 수 있겠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의 증시는 종목별 차별화는 진행될 거다.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 김성익 매니저님 전화 연결보다 아예 나오셔야겠다, 스튜디오로. 네. 분량이 그래요. 마지막으로 짧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자, 중국 어제 굉장히 이제 강하게 반등이 나오면서 부양책 기대감으로 반등 나오면서 우리 시장에도 힘을 실어줬는데 요 약발이 계속 있다고 보십니까? 우선 이건 짧게만 말씀드리면 이제 우선은 안 되는데. 네. 네, 중국 정부는 사실 당연히 꾸준한 부양책을 하고 있지만 속도를 내기를 원하진 않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지방정부 부채라든지 정부 부채가 사실 꽤 높아진 상황이라서 지나치게 유동성을 너무 공급하다 보면 부채에 대한 자극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언론, 그러니까 공개적으로는 꾸준하게 우리는 열심히 부양을 하고 있어라고 하지만 실질 부양책의 강도 자체는 그렇게 세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실질 산업 생산량이라든지 그런 실물 지표는 조금씩은 턴어라운드 하고 있지만 속도를 내지는 못하고 있거든요. 다만 방향성은 바꿨고 속도는 더딘 상황이다라는 걸 인지했을 때 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점차 중국의 부양책이 조금 영향력은 점차 이제 행사할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